안녕하세요. 최근 6개월 만에 50%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쓴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금융지주인데요.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바로 이 기록적인 랠리입니다. 과연 이 엄청난 상승 뒤에는 어떤 동력이 숨어 있고 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아니, 하나금융지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주가가 사상 최고치라니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분석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숫자부터 보시죠. 무려 플러스 54%입니다. 최근 6개월 수익률인데 이거 정말 엄청난 숫자죠?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건지 그 이유를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 하나금융이 왜 이렇게 핫한가? 그 배경에는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뭐길래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을까요? 자,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아주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들 돈 벌었으면 주주들한테 좀 나눠줘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국 증시가 맨날 제값 못 받는다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하나금융한테 호재냐? 바로 하나금융 같은 은행주들이 대표적인 저 PBR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엄청 쌌던 거죠. 그러니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수혜주로 딱 지목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래서 하나금융을 왜 사야 하는가?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실적이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2025년 예상 순이익이 4조 원을 넘길 거라고 해요. 이건 뭐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기업의 가장 기본인 돈 버는 능력, 즉 체력이 정말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냥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번 돈 주주들하고 확실하게 나누겠다. 이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2027년까지 주주 환원율을 무려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정말 분명하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딱 보여줍니다. 무려 4천억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자기네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죠. 그럼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키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하나금융이 고배당 기업 요건을 맞췄다는 건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면 소위 큰손 투자자들이나 대주주들이 배당금 받을 때 세금 혜택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런 큰손들의 돈이 하나금융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숫자들 뒤에는 하나금융이 가진 탄탄한 사업 경쟁력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잘해왔던 외환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젊은 층에서 정말 핫한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도 있죠. 비은행 부문이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동종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9.4%의 주주환원 수익률,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튼튼한 자본력까지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 좋은 얘기만 들을 순 없죠. 동전의 양면처럼 분명히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금융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숨겨진 위험 요소들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지금 하나금융을 둘러싼 가장 큰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와, 실적 역대 최고다 하면서 축비를 들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잠깐, 근데 부실채권에 대한 방어막은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죠. NPL 커버리지 비율,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은행이 혹시 모를 대출 떼일 돈에 대비해서 쌓아둔 비상금,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비상금이 최근에 128.7%에서 109.8%로 줄었습니다. 이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쿠션이 좀 얇아졌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겠죠? 이것 말고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의 핵심 수익인 이자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둘째,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동산 PF 리스크.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주가가 이렇게 사상 최고가 근처에 있으니 이쯤에서 팔고 나가자 하는 차익 실현 물량도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모두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려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 지금부터 그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재평가. 영어로는 re-rating이라고 하죠. 시장이 이제 하나금융을 예전처럼 그냥 싸구려 은행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과 역대급 실적을 보면서 이 회사는 가치를 다시 매겨야겠다. 이렇게 평가의 잣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의미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PBR, 그러니까 순자산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요. 과거에는 평균 0.41배, 자기 자산 가치의 절반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0.77배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와, 그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비슷한 밸류업을 시작한 일본 은행들 PBR이 보통 1배 수준이거든요. 이걸 보면 아직 갈 길이 더 남아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러 분석을 종합해보면 하나금융의 목표 주가를 대략 13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약 25%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실전 투자 전략입니다. 첫째, 진입 전략. 지금 막 오르고 있다고 무작정 따라 사기보다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10만 5천 원 아래로 내려올 때, 그럴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사는 분할 매수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둘째, 보유 전략. 이건 단타보다는 2027년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당도 받고 주주 환원 정책의 과실을 함께 누리는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만약에 자본 비율이 13% 밑으로 떨어지거나 연체율이 1%를 넘어가는 것처럼 은행의 건강 상태에 빨간불이 켜지면 그때는 반드시 비중을 조절하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기업 밸류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가장 먼저 올라탄 선두주자, 하나금융. 과연 이 질주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의 분석이 여러분 각자의 투자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